60대인 박수길 님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분 어느 정도 벌고 계신가요? 이분이 아마 2022년 기준으로 한 2,500에서 2,700 정도로 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수입이. 네. 아, 연간 2,500 정도? 네네. 그럼 한 달에 그러면은 얼마를 번 거예요? 한 200만 원 정도? 네, 그렇습니다. 1년 벌 평균을 수 있네요. 내면 네, 월 20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 괜찮네요. 예를 들어서 60, 70대 분의 뭐 회고를 듣는 거예요. 어떤 특정 주제로.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아예 60대, 70대가 아니시면 지원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네. 아, 50대, 60대이신 분들만 할 수 있는 네. 그런 일들이 있네요. 네네. 그러니까 AI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주제로 모으지만 또 이게 사람이랑 관련된 주제로 모으다 보면 전 세대를 아울러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일정한 연령대를 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시니어 분들의 데이터를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영유아 데이터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 네, 그런데 시니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분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라벨러, 데이터 라벨링, 뭐 생소하신 분도 있을 거고 아는 분도 있겠지만 데이터 라벨링, 네, 뭐 지금 데이터 라벨링으로 돈 잘 버는 엔잡러 대기라는 책을 이제 쓰셨어요. 공부를 네. 쓰셨는데 이 책에 나온 내용을 오늘 좀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로만 또 설명하면 또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까 네. 실제 데이터 라벨링 하는 이 실제 작업 하는 방법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네, 가능합니다. 네네, 그거는 잠시 뒤에 실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거고요. 아, 처음 드는 생각이 이 데이터 라벨링. 네, 이게 뭔가요? 데이터 라벨링? 데이터 라벨링이 요즘 정말 핫하죠. 인공지능이 정말 핫한데 이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때 필요한 데이터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혀야 하죠. 아, 그렇죠. 애가 태어나면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뭐 말도 가르치고 뭐 만약에 뭐 이 사물의 이름도 알려주고 여러 가지를 알려주는데 AI도 그러면 애기인가요, 막? 지금 태어난 애기? 그렇죠. 처음으로 인공지능을 만들 때는 이제 세상에 갓 태어난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아이에게 저희가 어떤 세상을 보는 법이나 듣는 법, 말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데이터 라벨링이고요. 어떻게 알려주나요, 이거를? 네. 아이한테는 이제 부모님이 직접 말로 이렇게 알려주거나, 뭐, 아니면 보여주거나, 뭐, 만져보게 하거나,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그렇죠. AI한테는 어떻게 알려주나요? AI를 알려주는 방법은 정말 많은데요. 간단한 예를 들어서 요즘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죠.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는데요. 자동차가 달리면서 도로를 보고, 차량을 보고, 사람을 보고, 피해가거나 속도를 조절할 때 단순히 사진만을 넣어준다고 해서 이 인공지능이 알아서 이것들을 구분하지는 못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같은 데이터 라벨러들이 사진을 보면서 그 안에 여기는 도로야, 여기는 차량이야, 이거는 사람이야 라고 일일이 하나씩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영역을. 그럼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데이터 라벨링에 대한 좀 전망이 어떤 거냐. 지금 AI가 지금 몇 살 정도 됐다고 생각하세요? AI가 네. 정말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은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작년에는 얘가 한 3살쯤 됐나? 이제 걸음마 시작하나? 라고 했는데 오래됐더니 갑자기 초등학생이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만큼 저희 데이터 라벨러들이 많은 학습을 시켜준 결과겠죠? 아, 그러면 데이터 라벨링을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부르죠? 데이터 라벨러입니다. 데이터 라벨러이신 분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직종 자체가 4차 산업에서 유망하게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직종이다 보니까 새롭게 데이터 라벨러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작가님은 몇 년 전부터 이 일을 저는 이제 하셨죠? 4년 전부터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4년 전에? 네. 그럼 4년 전에 이 일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 일 하기 전에는 그냥 간단하게 뭐 부동산 관련 임대업 쪽을 좀 살짝 하고 있었습니다. 네. 임대업을 하시다가 네. 이 데이터 라벨링 쪽으로 4년 전에 시작을 하셨는데 네. 한 수입이 그러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세요? 이게 평균이 뭐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네, 기준으로 네, 말씀드리자면은 기준으로. 저는 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약 한 4천만 원 정도 연수입을 올렸었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전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입을 올린 거고요. 네. 전업으로? 네. 그러면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을 하신 거예요? 이 데이터 라벨링이 1년 내내 작업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연말 아니면
5월, 6월이 좀 지나가야지 좀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성수기와 비수기가 네, 맞습니다. 나눠져 있나요? 네, 이게 뚜렷하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비수기는 왜 그런 거예요? 비수기는 왜 오는 거예요? 비수기는 일단 정부에서 이 데이터 라벨링을 사업을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 네, 근데 이 예산 처리하고 뭐 사업자 선정하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초에는 그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또 민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일반 회사들도 그 AI를 만들고 싶은 기업이랑 계약을 체결해서 어떤 형식으로 개발할 거다. 이런 협약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대부분 연초기 때문에 네, 성수기와 비수기가 구분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작가님은 4년 전부터 했지만 네.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하실 건가요? 네, 이 일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언제까지 계획이세요? 이 일이 있는 한은 저는 계속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혹시라도 뭐 저도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데이터 라벨링이 부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데이터 라벨링이 이제 뭐 특별히 뭐 한 1년 뒤에 제가 1년 쉬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크게 변하진 않기 때문에 해왔던 일이니까 뭐 이제 슬슬 일을 다시 한번 해볼까 하면 언제든지 투입이 다시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부업으로라도 이어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50대, 60대이신 분들이 제 채널의 주 구독자이신 분들인데 이분들도 그냥 처음 아무것도 모르고 경험도 없어도 시작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데이터 라벨링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바로 지금 당장 일거리를 찾을 수 있다 하면은 저는 바로 일거리에 투입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능력이라는 게 그러면 글을 읽고 뭐 컴퓨터로 간단한 어떤 작업 그러니까 뭐 하면은 서칭 이런 것만 하면 타이핑만 하면 이 정도면 할 수 있나요? 그런 일도 충분히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텍스트 관련된 일들은 글을 조금 쓰신다는 거 아니면 뭐 도서 같은 거 요약할 수도 있고요. 이런 능력만 있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이 데이터 라벨링의 이 태스크 업무 스콥이 네. 다양하군요. 네, 맞습니다. 난이도가 낮은 거, 높은 거 뭐 이런 게 많이 있네요. 네네. 그거는 이제 좀 잠시 뒤에 실습으로 좀 네. 보면 될 것 같고. 그 데이터 라벨링 실제 작업하는 거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직접 라벨링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지금 제가 하는 게 바운딩 박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데이터 라벨링 했을 때 가장 많이 들어본 종류일 겁니다.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자동차를 제가 박스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모 박스를 치는 게 바운딩 박스입니다. 여기 지금 박스가 네모나게 하나가 쳐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운딩 박스고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라벨링입니다. 지금 이런 바운딩 박스 같은 경우는 저는 자동차를 간단하게 박스 하나 쳤지만 요즘에는 데이터 라벨링이 점점 고도화돼 가면서 이렇게 정말로 단순한 작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박스를 치더라도 그 박스 안에 정말 다양한 상세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동차를 박스를 친 다음에 차량의 종류를 입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차량의 색상, 문 열림 상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입력하는 형태로 작업이 많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단가가 어느 정도 형성되나요? 사실 단가는 정말 이게 프로젝트마다 다 다르긴 한데요. 제가 느꼈을 때 바운딩 박스에서 가장 많이 수정됐던 단가가 한 2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네.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작업 중에 하나겠네요. 네, 가장 저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또 저작 도구에 따라서 방금은 제가 이 마우스를 통해서 드래그를 했잖아요. 이게 저작 도구니까 저작 도구는 이걸 저희가 작업을 하는 도구를 말하는데요. 이 도구가 좀 좋은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들은 이 박스를 친 거를 이게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키보드로 작업을 하게 해서 조금 더 좀 빠르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가가 20원이긴 하지만 프로젝트에 따라서 어떤 건 최저시급 이상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건 정말 최저시급도 안 나온 프로젝트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그 단가, 그러니까 20원이라는 숫자에만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 전체적으로 지금 작업 종류가 한 네. 몇 가지 정도가 될까요? 이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데이터 라벨링이 정말 작업의 종류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앉아서 이게 컴퓨터로 하는 거는 이제 몇 가지 앞으로 더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거 말고도 음성을 녹음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촬영을 해서 어떤 특정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로 텍스트로 글을 쓰는 작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정말 종류가 많기 때문에 아마 해보시면은 이렇게 단순히 드래그 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녹음 같은 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한번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작업 종류가 네. 지금 좀 전에 설명하신 바운딩 박스가 있고 네.
그리고 폴리곤, 맞습니다. 그리고 폴리라인, 네. 그리고 키포인트, 큐보이드. 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종류? 네. 오늘 그러면 한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게 저작 도구에 좀 한계가 있어서 보여줄 수 있는 건 바운딩 박스, 그다음에 폴리곤, 그다음에 폴리라인,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거에다가 키포인트까지 총 5가지 기법을 보여드릴 겁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좀 전에 바운딩 박스는 해주셨고, 네. 폴리곤 좀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시겠어요? 자,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박스 쳤던 거 위에 그대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폴리곤 작업이고요. 폴리곤은 이 차량의 전체 외형에다가 점을 찍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박스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있지만 중간중간에 차량이 아닌 빈 공간이, 여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덜 정확한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점을 차량 옆에 하나씩 이렇게 찍어가 나가는 작업입니다. 이게 객체에 따라서 속도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저는 대략적으로만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실제로 작업할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쭉 작업을 하시는데, 아마 포토샵 같은 거 디자인 쪽 작업을 해보신 분들은 이게 눕기라는 이름으로 아마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 눕기 작업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차 하나를 폴리곤 작업했습니다. 이런 기법이 폴리곤입니다. 폴리곤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박스는 차량 주변에 공간이 좀 많이 있지만, 이 폴리곤은 보시면은 주변에 공간이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작업이 필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작업이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걸리겠네요, 많이. 네, 시간이 아무래도 박스보다는 조금 더 걸리고요. 그에 따라서 단가도 박스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느꼈을 때는 이게 한 객체당 70원에서 뭐 100원, 200원 이 정도까지 다양하게 좀 바리에이션이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그 다음 태스크는 뭘까요? 다음 이제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기법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세그멘테이션, 이 화면을 보시면 지금 화면에 자동차가 있고 뒤에 창문이 있고 집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세그멘테이션은 이 하나의 이미지에 있는 모든 대상을 폴리곤으로 작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금 제가 자동차를 작업한 게 폴리곤인데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 위에 있는 창문도 폴리곤을 하나 하고요. 이쪽도 하나, 나무도 하나, 벽도 하나, 이렇게 폴리곤을 전부 다 하면은 한 장의 이미지에 세그멘테이션이 완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한테 이 사진에 있는 전체 영역을 인식시켜주는 데 활용하는 기법입니다. 그 세그멘테이션 그 마우스로 한 네. 번만 더 마우스 표시가 되게끔. 네. 네네. 그 실제 작업하는 걸 좀 보시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폴리곤과 기본적으로 방식은 객체 하나를 작업하는 방식은 동일한데요.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하나에 대상이 되는, 예를 들어 자동차면 자동차만 폴리곤 하면 되지만, 세그멘테이션은 대부분 이미지 전체를 폴리곤 작업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창문을 작업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무가 있다 보면 나무도 폴리곤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걸 다 마우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건 기본적으로 마우스로 해야 되고요. 만약에 마우스 클릭이 좀 불편하다고 하시면은 키보드로 마우스를 대신 클릭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보면은 창문을 제가 작업했고, 차량 작업했고, 나무를 작업했습니다. 이 이미지 전체에 이렇게 영역을 구분해준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 아무래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단가가 높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장의 이미지를 작업하는데 뭐 1,000원일 수도 있지만 3,000원일 수도 있고 뭐 4,000원 이런 식으로 단가가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실제 작업할 게 보여주는 게 아까 큐보이드 말씀하셨나요? 키포인트 키포인트. 제가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키포인트 키포인트 좀 같은 보여주시겠어요? 경우에는 이제 여기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점을 찍는 것입니다. 점을 찍는 건데, 아마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나 시니어 분들 중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좀 요즘에 골프 좋아하죠. 네. 네, 요즘 이렇게 골프 자세를 치는 스윙 자세를 찍으면 AI가 분석을 해주는 그런 어플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플에서 활용되는 게 바로 이 키포인트라는 기법인데요. 사람의 인체 관절에 점을 찍어서 관절이 어떻게 움직이나를 좀 분석하는 그런 데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점을 하나씩 찍어 나가는 겁니다.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 눈에 사람 얼굴을 인식시키고 싶다면은 눈에 점을 2개를 찍고요. 그다음에 코에도 보통 많이 찍습니다. 코에 점을 찍는 이유는 얼굴의 중앙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코에 점을 찍고요. 그다음에 뭐 목에도 점을 하나 찍습니다. 이게 다 사람의 관절 부위에 찍어서 관절이 어떻게 움직이나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보통 목에 찍고 그다음 어깨에도 관절이 있죠. 어깨에도 어깨 관절 양쪽에도 찍어주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팔꿈치에도 관절이 있죠. 팔꿈치, 손목 같은 데도 점을 찍어줍니다. 오, 이걸 하려면 인체의 신비를 좀 알아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병원 같은 데 가면 이 네. 사람의 이 뼈대를 그렇게 다 손가락부터 해서 머리 뭐 다 이런 관절 부위를 하는 그 도감도 같은 거? 네, 그런 맞습니다. 거를 좀 숙지를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시연을 보이는 사람은 이렇게 정자세로 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요. 이게 좀 막 꼬여 있거나 골프 스윙 자세를 생각해 보시면은 자세가 굉장히 많이 꼬이죠. 그런 자세에서는 관절을 좀 유추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관절 인형 같은 것을 저는 좀 보고 하는데요. 이 키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 관절만 잘 본다면 작업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죠. 점만 몇 개 찍으면 끝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키포인트는 좀 단가가 그래도 저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가가 예를 들어서 이 한 사람의 키포인트를 찍으면은 한 200원 정도가 측정이 되는데요. 한 사람당? 네, 한 사람당이면 네, 점을 보통 뭐 10개 정도 찍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되게 많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관절 제가 정말 잘 본다 그러면은 탁탁탁탁탁탁 이런 식으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키포인트 프로젝트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 네, 그렇구나. 네, 처음에는 좀 진입이 어려운데 사람들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죠. 관절 부위가 어딘지 네. 모르면 그게 좀 어렵지만 일단 한번 익혀 놓으면은 사람의 관절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경쟁력이 될 수 있겠네요. 내가 좀 뭔가 네. 관절 부위에 있어서 네, 공부를 맞습니다. 했다고 하면 네, 그렇습니다. 이거 또 일반 라벨러 분들도 키포인트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이런 분야를 또 잘 파고드시면은 아마 괜찮은 수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큐보이드는 아까 뭐 좀 저작권 네, 때문에 저작권. 보여주기는 힘들다고 하는데요. 그 대충 어떻게 작업만 여기서 어떤 거가 차이가 있나요? 큐보이드랑 잠시만요. 키포인트랑? 제가 그러면 데이터 라벨링 플랫폼을 한번 들어가 네,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큐보이드는 약간 3D 박스, 바운딩 박스의 3D 버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 에이모라는 저희가 데이터 라벨링 플랫폼 중 한 군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게 큐보이드입니다. 지금 차량에 정육면체, 그러니까 육면체에 3D 박스가 쳐져 있는 게 보이는데요. 이거를 큐보이드라고 불리고 보통 일반 바운딩 박스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운딩 박스는 2차원적인데 네. 큐보이드는 그러면 3차원적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3D 상자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어떻게 작업을 하나요, 그러면? 작업은 간단하게 이런 저작 도구들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박스를 그리면 이렇게 이러한 육면체의 박스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각 꼭지점마다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들을 이 차량에 맞게 움직여서 이 상자 안에 차량이 쏙 들어가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난이도가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일반적인 사진에 보이는 차량에서 큐보이드를 지금 작업을 한 예시인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차는 뒤에 뒷면이 정확히 뒷면은 들어가 그렇게 하고요. 네. 옆면도 수평이 다 이렇게 맞게 들어가져 있죠. 3D 박스 안에. 이 큐보이드에 대해서 좀 잘 못한다. 네.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 부족하다. 이러면 이런 프로젝트는 제외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뭐 정말로 어렵다고 하시면은 안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아무래도 이쪽 분야도 이제 요즘 좀 뜨고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 분야가 그래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만큼 그만큼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참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NIA, 니아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한번 이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태스크 보여주실 거는 다 보여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 혹은 뭐 은퇴하시는 분들을 위한 일자리로 데이터 라벨링을 연결해주는 교육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시니어 일자리로 좀 밀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예전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입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 정부에서 주도하는 교육이 시니어 대상으로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시니어, 경력단절 여성, 뭐 장애인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데이터 네. 라벨링 교육이 지금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네. 어디로 가면 좀 정보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시니어 일자리 하는 정부 기관이나 아니면은 테스트웍스라는 데이터 라벨링 플랫폼이 하나 있는데요. 그쪽에서도 이런 교육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지자체와 연계를 해서 테스트웍스. 네, 그리고 라벨온이라는 기업도 이 데이터 라벨링 플랫폼인데 여기도 이제 지역과 연계한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인가요? 네, 대부분 정부 대부분 다 정부 지원이니까 무료. 네, 무료로 할 수 이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접근을 하면 네. 교육받고 시작을 하면 좀 더 수월할 수 있겠네요. 네, 초보자 맞습니다. 입장에서는. 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궁금증이 드는 게 50대, 60대이신 분들이 실제 데이터 라벨링으로 수입을 만들고 있느냐, 그리고 만들면 한 어느 정도 연간 벌고 있나,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이 책 데이터 라벨링으로 돈 잘 버는 엔잡러 내기, 이 책의 사례로 나오신 분이 60대인 박수길 님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분 어느 정도 벌고 계신가요? 이분이 아마 2022년 기준으로 한 2,500에서 2,700 정도로 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수입이. 네. 아, 연간 2,500 정도? 네네. 그럼 한 달에 보면은 얼마를 번 거예요? 한 200만 원 정도? 네, 그렇습니다. 1년 벌 평균을 수 있네요. 내면 네, 월 20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 괜찮네요. 아,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대학원생이고 부업으로 데이터 라벨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작년 기준으로 1년에 한 1,300만 원 정도 번 것 같아요, 부업으로요. 혹시 주변에 50대, 60대이신 분들 중에 네. 이 데이터 라벨링으로 돈 벌고 있는 분이 좀 있나요? 카톡방이나 실제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서 간혹 이제 마주치는 분들이 아마 그런 분들일 것 같은데, 일례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아예 제목 자체에 70대 시니어 분들의 자료를 모으거나 그분들이 데이터 가공을 하셔야 되고 이제 그런 프로젝트가 아예 따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 70대 분의 뭐 회고를 듣는 거예요. 어떤 특정 주제로.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아예 60대, 70대가 아니시면 지원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네. 아, 50대, 60대이신 분들만 할 수 있는 네. 그런 일들이 있네요. 네네. 그러니까 AI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주제로 모으지만 또 이게 사람이랑 관련된 주제로 모으다 보면 전 세대를 아울러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일정한 연령대를 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시니어 분들의 데이터를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영유아 데이터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 네, 그런데 시니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분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면 확실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런 시니어 작업자분들이.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5, 60대 분들이 생각보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익숙하신 세대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다가 은퇴하신 분들도 많고 요즘 스마트폰 보급률도 높다 보니까 사실 자녀들의 조금 도움을 받는 정도로만 해도 그런 기기에 접근하는 게 거부감이 없으실 테고 그런 기기를 잘 다루실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해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게 있으면 데이터 라벨링을 시작하는 거는 무리 없는 일이다 보니까 5, 60대 분들도 수월하게 진입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부모님께도 이 일을 원하신다면 추천해드리고 또 제가 적극 알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부모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 부모님은 58년생과 62년생이십니다. 아, 네. 그러면 은퇴를 하셨죠. 은퇴를 네. 하신 그러면 지금 데이터 라벨링을 알려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희 엄마가 은퇴하신 지 1년이 안 돼가지고 아직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하고 계시는데 네. 제가 아무래도 이런 걸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제가 하는 일을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네네.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에 있는 거를 사각형을 쳐서 돈을 번다. 이게 처음에 딱 들었을 땐 좀 이상하니까. 근데 제가 그 이상한 일을 해가지고 또 책도 쓰고 그래가지고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서 만약에 저한테 적극적으로 질문해 오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영상이 나가게 되면 부모님한테 꼭
전해주셔서 아, 한번 네. 보시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실제로 50대, 60대이신 분들이 돈을 데이터 라벨링으로 벌고 있는 사례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막 퇴직을 앞두신 분이나 아니면은 퇴직을 했지만 지금 어떤 일자리를 찾고 계신 분, 창업을 할까, 일자리를 찾을까,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이 네. 데이터 라벨링을 이제 처음 알았어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알게 됐어요. 그러면 시작을 하고 싶은데, 네.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떤 과정을 좀 거쳐야 이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데이터 라벨링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기술이나 어떤 자격증 같은 게 필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한번 새로운 일자리 혹은 N자, 부업 이런 걸로 은퇴 후에 데이터 라벨링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바로 일거리부터 찾아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공부 안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는 그러면 어떻게 찾아요? 일자리는 이제 데이터 라벨링 플랫폼들이 쭉 있습니다. 한 뭐 10군데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아, 플랫폼. 네. 이 플랫폼이 뭐예요?